안녕하세요. 영화나의 책라디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화나입니다. 모두들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다녀온 여름 휴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휴가를 제주도로 다녀왔는데요. 저는 여행을 갈 때 그렇게 막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어디를 가면 꼭 뭘 해야 한다, 뭘 먹어야 한다, 뭐 이렇게 다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번 제주도 여행 때는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주도 독립서점, 제주도 책방 가보기였어요. 그래서 미리 몇 군데 추천도 받고 저도 가보고 싶은 곳을 몇 군데 골라서 여행 동선에서 가능한 곳 두 곳을 다녀왔습니다. 이 독립서점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 책방 사장님의 큐레이션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장님이 서점을 운영하는지를 좀 미루어 짐작해 보는 재미가 있죠. 거기에다가 제주도의 독립서점은 제주도 특유의 작은 집들을 개조해서 서점으로 만든 곳들이 많아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점에 가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책도 구경하고 읽고 사장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도 바로 제가 갔던 제주도 책방 북타임에서 구입한 책입니다. 영화나의 책라디오 25번째 책. 오늘의 책은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입니다. 제가 요즘 취미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림 에세이, 그림 책에 눈길이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도 책방 북타임에 갔을 때도 그 책방의 느낌과 이 책이 왠지 닮아 있는 것 같아서 가지고 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한 이미경 작가는 20여 년 동안 전국 곳곳의 작은 골목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구멍가게의 모습과 이야기를 정교한 펜화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2017년 구멍가게 작품들을 엮어낸 첫 번째 책,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은 프랑스, 대만, 일본 등에서도 번역 출간되는 등 국내외 여러 매체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는 첫 책 출간 후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린 작품들을 담은 책입니다. 그림의 색이나 디테일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책 크기나 종이 재질 등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 때만 해도 어릴 때 골목에 꼭 구멍가게, 동네 슈퍼가 있었거든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그 슈퍼 앞에 꼭 장판을 덧대 붙인 평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군것질했던 것도 기억나고 엄마의 콩나물 심부름 이런 거 했던 것도 아주 기억이 어렴풋하게 남아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때는 동네 구멍가게, 문방구, 약국, 미용실 이런 곳들이 다 동네 사랑방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풍경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쉽죠. 그림과 함께 전해지는 책 속 구멍가게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빠르게 변해가는 시간 속에서 오랫동안 한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구멍가게와 어르신들에 대한 저자의 따뜻한 시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영상 속 그림을 눈으로 보고 귀로는 한편의 동화들을 듣는다고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감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구멍가게로의 여행 함께 떠나보시죠. 집집이 냉장고가 없을 때 얼음만 파는 가게가 있었습니다. 얼음 한 덩이 사오라는 심부름을 하는 날이면 신이 났습니다. 대바늘을 대고 망치로 두들겨 쪼갠 얼음이 달달한 미숫가루가 되고 시원한 미역 냉채가 되고 동글동글 모양 낸 수박에 사이다를 부으면 화채가 되었습니다.
겉과 속이 너무도 다른 수박의 가느다란 꼭지와 줄무늬를 자세히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을 때 울리는 소리로 당도 높고 신선한 수박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잘 고른 수박에 얼음까지 채우면 등떨미 땀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여름 야흥리 삼거리 상우에서 느티나무 그늘 아래 걸터앉아 딱딱한 살얼음이 붙어있는 아이스크림을 먹자니 가슬가슬한 왕골 돗자리를 깔고 수박씨 퇴퇴 뱉어내며 먹던 귀한 얼음 동동 띄운 시원한 화채가 생각납니다. 한국에 가면 작가님이 어릴 적 살았던 동네에 함께 가보고 싶습니다. 일본에서 출간된 동전 하나로도 행복했던 구멍가게의 날들을 번역한 시미즈 치사코 씨에게서 책에 그림으로 담긴 동네를 보고 싶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재개발되어 모두 헐렸다는 걸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릴 적 제가 살았던 난곡동, 거여동, 노량진, 신월동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달동네 혹은 변두리였던 동네를 다시 찾아봤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대여섯 번쯤 이사를 했습니다. 마당에 우물이 있던 한옥, 나무마루가 있던 신식 양옥, 비탈진 언덕에 두 사람이 어깨를 비껴 걸을 만큼 좁은 골목이 미로처럼 이어져 여러 번 길을 잃기도 했던 달동네의 집도 생각납니다. 낯골이라 불렸던 난곡동은 경사진 도로를 한참 올라 좁은 골목 사이사이 슬레이트 지붕에 작고 허름한 집이 빽빽히 들어찬 달동네였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낯골은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순 없지만 층층이 들어선 붉은 벽돌주택이 세월을 덧입어 옛 골목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는 꽃잎 의상실이라는 이름으로 난곡동 중턱에 양장점을 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외출했던 엄마가 가게를 잘 봐줘서 착하다며 쭈쭈바를 사가지고 오셨습니다. 기쁘고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하필이면 꼭지를 입으로 물고서는 날이 선 재단 가위로 쭈쭈바를 자르다 그만 제 입술까지 자르고 말았습니다. 어이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방바닥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전혀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입술에 흉이 질까 걱정되어 새살이 돋고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한참 동안 입에 거즈를 붙이고 다녀야 했고 불편해서 잘 먹지도 못하고 우유나 두유도 빨대로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입술에는 잘려진 흉터가 남아 가끔 그날이 떠올라 픽 웃게 됩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이사를 와서 4년을 살았던 거여동에서는 주된 놀이터였던 개미마을 남한산성을 누비며 신바람 나서 놀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도에는 개미동산만 있어 개미마을이 있었을 거란 추측을 할 뿐입니다. 나무작대기 하나씩 붙잡아 들고 줄줄이 올라간 남한산성 계곡물에 첨벙 몸을 담그고 가재도 잡고 도시락도 까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때 다니던 미술학원이 있는 노량진역에서 장승배기 고개를 넘어가기 전 왼편에 있던 달동네도 야트막한 동산에 무허가 집이 말 그대로 다닥다닥 들어섰던 곳입니다. 산에 있는 집 주소가 모두 산 8번지여서 편지가 반송되기 일쑤였기에 우편 배달부 아저씨를 따라다니며 이름을 대고 편지 온 것이 있는지 물어봐야만 했습니다. 산 아랫동네나 윗동네 모두 삶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마당에서 내려다보는 노량진 고시촌의 불빛은 꿈을 키우고 희망을 품는 온기가 느껴져 충분히 낭만적이었습니다. 그 시절 부모님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오셨음을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서울은 개발과 변화의 중심에 있었기에 자랐던 동네의 예전 모습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씩씩했던 나의 어린 날, 층층의 기억을 포개놓은 집과 친구는 앨범한 빛바랜 사진 속의 추억으로만 존재합니다. 오늘도 구멍가게를 찾아 걷습니다. 서울 상회를 향해 가는 길, 이화동의 가파른 골목길은
어린 시절 숨가쁘게 뛰어오르던 그 달동네와 닮아 있습니다. 가끔 지인이나 독자가 주변에서 본 구멍가게를 제게 알려주곤 합니다. 자신과 부모님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귀중한 가게 사진을 보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오래된 가게나 집이 이제는 정겹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하시니 고마울 따름입니다. 몇 해 전 독자 한 분이 자신이 사는 동네에도 오래된 가게가 있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낮은 집들과 홍제천이 어우러진 서울한 시골 같은 동네인데 재개발 계획 확정 뒤 조감도를 보니 슈퍼가 있는 곳부터 개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막상 사라진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워서 연락하셨답니다. 종로구 세검정에 있는 자하 슈퍼가 바로 그곳입니다. 부암동의 유심 슈퍼도 그렇고 또 그렇게 오래된 가게가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춘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하 슈퍼는 아버님이 오랫동안 운영하다 따님이 이어서 열고 있는 가게입니다. 아버님이 운영하실 때보다 지금은 물건도 가게 공간도 많이 줄었다고 했습니다. 번듯한 도심과 가까운 곳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모습의 이 가게는 드라마 촬영도 몇 차례 했을 만큼 사랑받았던 곳입니다. 30년 전 버스를 2번 갈아타며 그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기에 그때와 비교해서 크게 변하지 않은 이 동네에 특별한 애착을 느낍니다. 꽃이 진 자리에 연두빛 싹이 돋더니 어느새 아기 손바닥만큼 잎이 자라고 멀리 뒷산의 나무들이 저마다 다른 초록빛을 띠는 5월. 날이 좋아 마음 먹고 인왕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조금만 비켜서 돌아가면 만나는 아름다운 산길입니다. 서촌 수성동 계곡에서 시작한 발걸음은 인왕산을 넘고 북악산 백사실 계곡을 지나 세검정의 자아슈퍼에 이르렀습니다. 정이 묻어나는 오래되고 나지막한 집들과 연립주택 사이로 고요하게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자주색 차양에 가게한 백열등 불빛이 켜지고 점점 밝게 주변을 온화하게 감싸 안으며 너른 평상 위로 번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해남 산이면에서 보았던 가게 앞에서처럼 숨죽이고 바라보는 동안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슈퍼 앞 노을진 평상에 앉아 옛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얼마나 바삐 살았는지, 얼마나 잊고 살았는지 살랑이는 바람에게 묻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할 때면 무심코 시간이 없어 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무엇이 나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을까요? 어릴 땐 하루가 길었습니다. 어떤 날의 기억은 지금도 촘촘하고 생생합니다. 달이 밝은 날이면 달동네 좁은 골목이 만나는 중앙의 커다란 공터가 생각납니다. 여름날 물이 부족해서 단수가 되면 식수 공급을 위해 물탱크 차가 왔습니다. 집집마다 온 가족이 양동이, 냄비, 솥단지 할 것 없이 제일 큰 물통을 들고 공터로 나와 줄을 섰습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 사이로 유일하게 탁 트인 공간인 공터는 여러 골목 안 아이들이 한데 모이는 장소입니다. 웃는 아이가 뜁니다. 뒤따라 다른 아이도 내달립니다. 냅다 뜀박질하다 넘어져 흙바닥에 손바닥과 무릎팍이 까져도 툭툭 털고 일어나 또 달립니다. 비온 뒤 질퍽한 회갈색 진흙이 신발에 달라붙고 양말까지 스며듭니다. 그래도 마냥 신이 납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게 두렵지 않았던 어린 시절. 그땐 특별한 감각에 더듬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터의 시간은 순한 바람과 햇살만으로도 잘 자라는 들풀과 들꽃을 닮은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꿈을 호주머니에 품고 다니던 날들.
공터 가득 울리던 메아리, 무지개, 별, 달, 바람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게 반짝입니다. 요즘은 무거운 시간을 끌고 언덕을 오르다 맨 위에 다다른 뒤 막 내리막길에 접어들어 시간에 떠밀려 내려가는 듯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주어진 하루는 같을 텐데 그 많았던 시간이 어디로 갔을까요? 어른이 되면서 점점 새롭고 신기하고 가슴이 설레는 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배꼽 잡고 웃어본 지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미하엘 엔데의 모모에서 가슴으로 느끼지 않는 시간은 모두 없어져 버린다고 했는데 그래서일까요? 문득 시선이 머문 집 앞 허물어진 빈터에 어디선가 날라온 풀씨들이 자라 제멋대로 화단을 이루고 벌과 나비들이 그 사이를 유유히 날아다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심히 버려진 시간 동안 계절마다 달라지는 생태의 변화를 거듭하면서 공터는 스스로 자연을 순응하며 되살아났습니다. 잠시 두리번거리고 어슬렁거려도 되는 빈 시간을 나에게도 주어야겠습니다. 혹시 알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다시 느리게 갈 수 있을지도요. 겨울이 이렇게까지 추웠었나 싶을 정도로 한파가 계속되던 어느 날, 며칠 전 완성한 녹음이 우거진 가게 그림을 작업실에서 보고 있자니 마음은 어느새 여름날 오후에 가닿습니다. 걱정도 분주함도 소란함도 멈춰선 그 마당에 다다라 나른한 햇살 아래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괴산의 숲속 작은 책방과 칠송바위가 있는 청인 약방 사이에 몇 해 전만 해도 문을 열었던 녹색 기와지붕의 가게가 있습니다. 제게 이 작은 가게는 어느 문화유적 못지않게 곧고 당당해 보입니다. 천사의 나팔꽃, 백년초, 채송황, 봉숭아, 꽃기린 등 화분마다 옹기종기 한가득 핀 꽃 사이로 주인 어르신의 부지런한 손길도 느껴지고 수치 풍성한 잎새를 자랑하여 은신처로 안성맞춤인 나무 사이에는 어딘가 노란 애벌레가 기어다니고 새동지도 품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오가던 사람들도 그 푸르름과 여유로운 품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화분에 물을 주고 돌보는 소소한 일상이 정겹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 정성을 떠올리면 마음까지 넉넉한 위안을 받습니다. 살다 보면 늘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슬금슬금 앞서려는 불안과 욕심을 거둬 제자리로 돌리려 합니다. 시들지 않는 꽃이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사 마음 먹은 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가장 아름다운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없는 일상이 그립습니다. 현실과 이상 사이의 간격에 지쳐 우울해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이 순간이 소중하다고. 하르페 디엠. 겨우내 움츠리고 있던 우리 집 화분에도 봄과 함께 다시 꽃이 활짝 피어날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 하루를 살아갑니다. 전주가 고향인 남편과 함께 한옥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전주에서 작업하는 작가가 많은데 그중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욱샘 공방도 있습니다. 대학 때 동교동 제 작업실에 자주 드나들던 우평 아저씨와 욱샘은 결혼하고 예향 전주에서 자리를 잡아 전통을 지키려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지역 문화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합니다. 주말이라 주차 공간이 없어 오목대를 한참 지나 갓길 빈자리에 차를 세우고 걸었습니다. 원광 슈퍼와 오목대 슈퍼를 지나 아래로 내려오니 먹거리 장터가 왁자지껄합니다. 고즈넉하던 교동의 멋 대신 기와지붕 사이사이 상점들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마을 안을 천천히 걸으며 30년 전 화개장터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 힘들게 올랐던 산행과 고단했던 서울 작업실 이야기를 하며 옛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전주천길을 거슬러 한병로 방향으로 가던 중에 현대 슈퍼를 보았습니다. 유달리 녹이 쓴 낡은 간판은 오래된 가게의 시간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는 친구와 소주 한잔하고 계셨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남편 중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셨습니다. 남편은 한바탕 웃으며 학창 시절로 돌아간 듯 지난 까까머리 때 얘기를 안주 삼아 고등학교 후배로 한 잔, 중학교 제자로 또 한 잔, 소주를 쭉 들이킵니다. 사람의 관계는 얽혀 있습니다. 한 달이 건너면 알았던 사람이거나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주 만나 어울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 혼자인 경우는 없습니다. 남편은 떠났던 둥지를 찾아온 것처럼 일어설 줄 모릅니다. 주인 아저씨 사위가 오고 나서야 음료수 한 박스를 사들고 겨우 자리를 떴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에서야 시어머니가 계신 소양천 둑길을 따라 초포로 향합니다. 제주도 하면 우선 한라산의 백록담, 오름, 둘레길, 돌하르방, 귤, 바람, 해녀, 4.3 사건, 그리고 제주 사투리가 떠오릅니다. 그림을 그리는 저에게 친숙한 대정읍 추사 김정희 유배지와 서귀포 이중섭 거리가 있어 제주도가 그리 멀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제주도 이야기를 하니 마음은 섬에 먼저 닿아 있는 듯합니다. 그동안 제주도에 여러 번 다녀갔지만 바쁜 일정이 있는 짧은 여행길이라 항상 아쉬웠습니다. 마음 먹고 구석구석 구멍가게를 찾아볼 생각으로 2해 전 이른 겨울 제주도에 갔습니다. 6년 전 제주도림 미술관에서 기획한 전시에 참여하며 제주도에 들렀을 때 보았던 가게를 다시 찾아갔더니 온데간데 없고 그 사이 섬마을에서 볼 수 있었던 옛 모습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설렘으로 찾아갔으나 이미 문을 닫은 중산간 동로의 와산상해와 구좌욱 김영로의 폭랑슈퍼 앞에는 커다란 나무만이 덩그마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귀포 토상로의 조용한 마을 한복판에 있는 동네거리 상회에는 국가유공자이셨던 아버지의 군복 사진을 가게 안에 걸어두고 자랑스러워하는 관백의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적 태어나고 자란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집에서 아버지가 하시던 가게를 이어받아 홀로 지키는 중입니다. 서귀포시 소암로의 진영 슈퍼는 몇 해 전 고향으로 내려와 친정 어머니와 함께 운영하는 가게로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사랑방이라고 합니다. 추자면 추자로에 있는 숙인의 슈퍼는 서울살이 하다 남편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 어릴 적 매일 들렀던 동네 구멍가게를 인수해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동네 오라버니들이 하도 외상을 해서 외상 사절이라고 써놓긴 했다지만 별 소용이 없다네요. 아직도 이곳은 외상장부로 거래하는 인심이 남아있구나 생각하며 슬며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항구 주변에는 작은 가게들을 볼 수 있었고 어떤 곳에선 가게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어 기뻤습니다. 얼마 전 잘려나간 비자림로의 섬나무들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광장 앞에 있는 이익과 편리함만을 추구한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자칫하면 그 지역의 매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지 않도록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동네를 든든히 지키고 계신 분들을 만나 뵙고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작은 희망을 품고 돌아왔습니다. 제주도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석과 같은 곳입니다.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왜 제목에 오늘도
문을 열었다라고 썼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그 구멍가게를 오늘도 열고 또 지키는 어르신들에 대한 작가의 존경심, 그리고 점점 사라져가는 구멍가게들이 오늘도 문을 열기를 바라는 작가의 마음, 이런 것들이 제목에 담겨 있는 게 아닐까요? 영화나의 책라디오 25번째 책, 구멍가게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였습니다. 그림과 글만 봐도 힐링이 되는 책이기 때문에 휴가지에서 읽기에도 좋고요. 또 무더운 여름날 좀 머리라도 식히고 싶을 때 읽기 좋은 책으로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무래도 5060 세대의 추억들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혹시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뭐 비슷한 나이대의 부모님이 계시다 하면 부모님께 선물로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사실 그림이 대부분이고 글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읽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글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스스로 직접 풍경도 좀 떠올려 보고 그림에서 표현된 모습들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아 옛날 우리 동네 슈퍼도 이랬는데. 우리 동네 골목길도 이랬는데.' 하면서 추억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재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취미로 그린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림에서만 쓰는 표현들이 몇 개 있는데요. 그중에 "선을 쌓아 올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단순히 긋는 게 아니라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을 쌓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이 책 속 이미경 작가의 작품을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주도 책방에서 산 첫 번째 책이라 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은 책이어서 여러분께도 이렇게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네요.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 때까지 모두들 안온한 나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하나였습니다.